자, 여러분 이번 시간 우리 교재 222페이지 보면 제3절 유리공사입니다. 자, 유리는 상당히 여러 개의 유리 종류가 있어요. 그 종류별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결론 어떤 유리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얘기를 여러분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보통 유리는 여러분 좀 그런 건데,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여러분 두 번째 강화유리예요. 자, 여러분 강화유리 있죠? 강화유리입니다. 강화유리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 강화유리는 일반 판재를 보통 판례에서 한 12mm 정도. 요 두께는 여러분 절대 외우는 숫자 아닙니다. 더 두꺼울 수도 있고 조금 더 얇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자, 이 정도의 유리로 자 만들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어느 정도로 가열합니다. 보통 500에서 600도씨 정도로 가열이 돼요. 그러면 이 정도는 거의 녹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식히는데 서서히 식히는 게 아니라 아주 빨리 급냉을 시켜요. 이렇게 급냉이 되면 여러분 얘는 성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자, 첫 번째, 얘는 어떤 충격에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충격이 강하다는 얘기는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 자, 두 번째, 혹시 네가 깨지면 혹시 파손이 될 경우에는 너는 어떻게 파손이 되면 여러분 콩알처럼 잘게 부서져요. 여러분 유리 보면 어떤 유리 바닥에 보면 콩알처럼 아주 잘게 부셔졌죠. 그 유리는 다 강화유리예요. 자, 그것을 여러분 학문적으로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 비산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산산이 흩어져서 쏟아져 내린다는 표현이 여러분 비산이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 안전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얘는 절대 현장에서 가공이 불가능해요. 안 된다고요. 아셨죠? 자, 그렇지만 이렇게 비산이 돼서 대표적인 안전유리의 일종이 돼요. 안전유리입니다. 다음에 여러분 망임유리가 나옵니다. 철망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여러분 망임유리인데, 자, 철망이 들어가 있어요. 문제는 이 철망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유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어떤 외부에서 망치라든지 어떤 두툼한 걸로 깨버릴 수 있어요. 자, 얘는 깨져요. 그런데요, 이 철망이 이렇게 아주 가는 철망이 있어요. 이 철망이 유리를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쏟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철망 때문에 그놈이 못 들어와. 그래서 뭐라는 표현이 쓰면 방범이라는 표현을 써요. 또 하나, 이 유리는 여러분 화재가 나면 그 안에 있는 공기가 팽창해서 유리가 터져 나가는 거예요. 결론은 이 터져 나가는 것을 이 철망이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꽃이 바로 옆에 있는 어떤 실로 넘어가는 게 어느 정도 제한이 돼요. 그래서 방화의 개념도 갖고 있는 게 바로 망임유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안전유리의 일종으로 보는 거죠. 다음 접합유리입니다. 자, 접합유리는 어떻게 하냐면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 필름을 끼워요.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접합을 시키죠. 접착을 시킨다고요. 이게 여러분 접합유리인데, 자, 기본적으로 요 필름이 하는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에요. 자, 이 필름이 하는 역할은 만약에 파손이 될 때 밑으로 쏟아진 것을 비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비산이 안 되니까 여러분 얘는 주로 용도가 뭐냐면 고층 건물에서 사용돼요. 외부용으로. 자, 그래서 얘도 안전유리의 일종에 들어가요. 안전유리입니다. 다음에 복층유리가 나와요. 복층유리. 이 복층유리를 이중유리 또는 영문으로 페어글라스. 자,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 피어글라스 이 복층유리인데 얘는 어떻게 만드냐면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 건조 공기나 질소, 요즘 특별한 아르곤가스 이런 걸 많이 집어넣는 경우 있어요. 어떤 분 질소, 여러분 질소는 사람한테 크게 해가 있는 가스는 아니에요. 우리 공기 중에 보통 73% 정도가 질소로 유지되어 있죠. 어떤 데는 과자도 여러분 그 안에다 질소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질소는 큰 의미가 있는 그런 가스는 아닙니다. 자, 문제는 요것들이 하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얘를 자 밀폐를 시켜놔요. 이게 빠지면 안 되니까. 결론은 요 건조 공기 질소가 하는 역할은 보온, 단열, 방음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더 가면 여러분 결로를 방지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죠. 결로 방지 효과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꼭 들어가는 거죠. 과거는 여러분 이중창이지만 좀 전부 다 단창으로 만들어요. 그렇지만 유리가 이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되게 많이 설치된 유리가 바로 복층 유리입니다. 다음에 유리 블록이 나오네요. 자, 유리 블록은 이렇게 반절 여기가 오픈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걸 이제 엎어요. 자, 엎어서 요 부분을 여러분 접착을 시켜요. 접합을 시켜요. 그러면 이 유리 블록은 가운데가 비어있는 상태죠. 가운데가 비어있다는 표현을 여러분 중공형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중공형입니다. 결론 이 안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 공기층이 있는 거죠. 결론 이 공기층이 무슨 역할을 해요? 보온, 단열, 방음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 유리블록 같은 경우 항상 반드시 여러분 통줄론을 사용합니다. 통줄론, 즉 치장줄론을 하는 거죠. 자, 이런 형태예요. 또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도 있지만 얘는요 채광의 목적도 있어요. 채광 또는요 장식의 목적도 있어요. 이런 용도로 쓰는 게 여러분 유리블록입니다. 자, 다음에 프리즘 유리. 여러분 프리즘 유리가 그 빛을 확산시키는 용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빛이 한 곳에 오는 게 아니라 빛을 분산시키는 용도로 써야 돼요. 이게 바로 프리즘 유리가 되는 거죠. 자, 무늬유리인데 여러분 무늬유리는 양쪽에 무늬가 있는 게 아니라 한쪽 면만 무늬가 있어요. 결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무늬가 있는 쪽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이 무늬가 있는 쪽은 실내 쪽에 자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리를 끼울 때 너 무늬를 있는 쪽이 밖으로 가면 안 돼요. 실내 쪽으로 들어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실외 쪽에 가면 여러분 더러운 먼지라든지 이게 무늬 안쪽에 들어가면 잘 세척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실내 쪽에 있어야 그나마 더 깨끗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다음에 여러분 자외선 유리가 있어요. 자외선 유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외선 유리 있고 자외선 차단 유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외선 유리는 말을 안 했지만 자외선 투과 유리가 돼요. 그러면 우리 자외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햇빛은 칠파정이죠.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자, 여러분 왜 우리 보라색이나 이런 것을 자줏빛이라고 하죠. 결론 요건 보라색 그 바깥에 있다고 해서 자외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보라색 바깥에 왜 바깥에 자 여기는 빨간색이죠. 그래서 적외선은 빨간색 요쪽으로 있는 선이 여러분 적외선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적외선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자외선 같은 경우는 조금 파란빛 이런 식으로 띄어요. 문제는 이 자외선은 사람한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너무나 많이 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름철에 여러분 이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뭘 발라요? 선크림을 바르는 거죠. 이 자외선을 많이 쏘이면 뭐가 문제? 피부암이 발생돼요. 그런데 이 자외선을 안 쏘이면 또 뭐가 문제냐면 비타민 D가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 사람들은 쏘이면 안 돼. 그렇지만 병원에 있거나 환자들 있죠. 이런 병실에 있는 사람은
햇볕 활동이 없기 때문에 쇠져야 건강상 또 좋아요. 참 그러니까 세상이란 게 너무나 많아도 안 되고 너무나 적어도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자외선 투과유리는 병원이라든지 또는 병실 또는 온실 같은 데는 꼭 필요한 게 바로, 그러면 자외선 차단 같은 데는 여러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돌아버리면 여러분 혹시 책 같은 걸 햇볕에 하면 어때요? 이게 색이 변하고 그렇잖아요. 그 정도 안 좋은 게 여러분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이 자외선은 뭐 옷가게라든지 또는 변질이 되면 안 되는 그 박물관 같은데, 쇼 윈도우, 이런 유리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 유리를 해줘야 돼요. 아셨죠?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다음에 로이 유리가 나와요. 자,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유리가 바로 로이 유리입니다. 자, 이 로이 유리는 어떤 형태로 만드냐면 유리와 유리 사이에 필름을 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끼우는 유리를 지금 우리가 무슨 유리예요? 접합유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필름에 뭘로 하냐면 금색이나 은색으로 코팅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접합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뭐 하는 역할을 하냐면, 잘 보실래요? 자, 이렇게 유리하고 유리 사이에 금색이나 은색으로 코팅된 필름을 갖다 끼워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해가 떴어요. 자, 여기서 직사가 도착하면 이 직사를 얘가 반사시켜요. 자, 뭐가 함께 열도 함께 반사시켜줘요. 그러면 제가 여름철에 여기 냉방을 했는데 이 냉방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만약에 열선이 투과되면 냉방이 손실이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 겨울철에는 여기서 난방을 합니다. 난방은 열기 어때요? 못 빠져나가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바로 로이 유리예요. 결론 이 로이 유리는 자, 이 열을 반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반사율이 커요. 근데 뭐는 작냐면 열 방사율은 작아요. 이 방사율을 뭘로 해석해야 되냐? 흡수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흡수하는 게 적다고요. 정확히는 흡열을 해야 되는 거죠. 열을 빨아들이지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방사. 그래서 자, 이게 작다고 해서 low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low. 그래서 이게는 방사율이 작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이유를 쓰는 목적은요, 에너지 절약형 유리예요. 결론 로이유를 쓰는 목적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유리의 기본적인 특징들이 나와 있는데요. 유리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 교재 보시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224페이지 6번째 보면 유리의 일반상에서 여섯 번째 이런 얘기 나왔죠. 4도씨 이상에서 시공해야 된다고. 제가 그랬죠. 여러분 최저 온도가 4도씨 아니면 5도씨라고 그랬죠. 같은 얘기예요, 저거. 그래서 어디서 4도씨 나왔지, 어디서 5도씨 나왔지 그러지 마세요. 그 온도가 그 온도예요. 저 1도 갖고는 여러분 절대 시험 문제 못 만듭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7번 볼게요.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돼요. 만약에 유리에 여러분 기름이 김이 서리면 제가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쭉 미끄러져서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안 됩니다.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된다. 또 실란트, 여러분 실리콘을 쓰는 작업 같은 경우 유리에서 여러분 실리콘 쓰죠, 고정하기 위해서. 자, 상대 습도가 90% 이상이면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왜? 결론 습도가 90% 이상 됐다는 얘기는 여기에 물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위에다 여러분 실리콘 쓰면 부착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다음에 8번 볼까요? 배수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여러분 8번에 보면 배수구멍이 나와요. 왜 우리 샷시 틀에 보면 바깥쪽으로 여러분 이렇게 구멍이 뚫렸어요. 왜요? 여러분 이 샷시 틀 유리가 이렇게 비를 맞아서 그 유리가 여러분 이 틀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면 이 틀에서 잘못하면 안쪽으로 넘쳐서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 물구멍을 낸다고요. 이 물구멍이 필요한 거죠. 이 물구멍을 뭐라고요? 배수구멍. 최소 몇 개 이상? 2개 이상 만들어야 된다는 표현이 나와 있죠. 자, 요거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9번째 세팅 블록입니다.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4분의 1 지점에서 각각 한 개씩 설치하여, 자, 9번에 보면 세팅 블록은, 자, 몇 분의 몇 지점에? 4분의 1 지점에 몇 개씩 각각 한 개씩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몇 개? 2개를 설치하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실래요? 자, 요게 창짝이야. 자, 창짝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유리를 이렇게 끼워요. 문제는 이렇게 유리를 이렇게 제가 유리를 끼웠을 때 여러분 이 유리가 직접 창 틀에 닿으면 제가 창짝에 닿으면 제가 왔다 갔다 움직일 때 혹시 얘가 어떤 충격을 받으면 가장 먼저 닿은 부분이 잘못하면 이렇게 균열이 가버릴 수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이렇게 됐을 때 요게 몇 등분 하면 4등분을 해서 요 밑에 가면요, 여러분 고무를 대, 고무. 이게 여러분 왜 자동차 문 콕 하지 말라고 여러분 파란색으로 고무 대는 거 보셨죠? 그런 고무를 이렇게 잘라 갖고 먼저 고무를 대요. 자, 고무를 대고 그 위에다 여러분 유리를 올려놓으면 이 고무가 그 충격을 흡수를 해주겠죠. 유리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지겠지. 이런 고무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팅 블록이죠. 그래서 세팅 블록은 여러분 4분의 1 지점에 각각 설치하니까 기본적으로 몇 개? 2개는 설치하라는 얘기죠. 다음에 10번에 외부 창호에 유리 끼우기는 내부 마감 공사 직전에 하는 게 좋다. 여러분 외부 창호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외측에 있는 거예요. 즉 바깥쪽에 있는 그 창문은 절대 어떤 내부 공사를 하기 전에 빨리 끼우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제가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바닥을 나무로 깔았는데 원목도 캐나다산 단풍나무로 깔았어요. 얼마나 좋아. 문제는 이걸 했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갑자기 비가 와요. 근데 엄청나게 비가 많이 쏟아집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빗물이 집 안으로 다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럼 바닥에 깔은 단풍나무는 어떻게 돼요? 못 써먹잖아요. 자, 이렇게 내부 마감 공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배 공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타일 공사가 될 수도 있고요. 미장 공사도 됐고 도장 공사도 돼요. 아니면 제가 벽을 나무로 마무리 짓는 수장 공사로 전부 다 내부 마감 공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225페이지면 유리의 절단 좀 볼게요. 자, 네 번째. 자, 유리의 설치 및 공법. 그래서 유리의 절단입니다.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자, 볼게요. 1번 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쪽 지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에서 2mm 정도. 자, 유리를 절단할 때는 너 한쪽 면에서 보통 1.5에서 2mm 정도 크게 작게 여러분 작게 자르라고, 짧게 자르라는 얘기 나오죠. 짧게. 왜 그래야 돼요? 만약에 유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맞춰서 잘라버리면 여러분 유리가 잘못하면 안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너 한쪽 면에 조금 더 작게 잘라야 여분이 쏙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1.5에서 2mm 정도 짧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226페이지 보면 두 번째 유리의 설치가 나와요.
자, 유리에 설치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자, 거기 두 번째,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며 담보 손상 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얘기 보시면 지렛대 사용을 금지하라는 얘기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유리가 지금 여기에 조금 걸쳐 있는데 좀 잘못 걸쳐 있어. 자, 그러면 제가 살짝 들어서 이 유리를 조금만 옮기면 이 홈으로 혹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때 여기에다 제가 일자 드라이버를 밑에다 집어넣고 살짝 들어 올리는 순간 어떻게 쫙 갈라진다. 결론 이게 지렛대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너 이거 할 때 유리 전체를 들어서 다시 맞춰줘야 된다는 거지. 밑에서 뭘 막대기나 뭘 끼워서 이렇게 들어 올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깨지니까 정말 잘 깨져요. 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큰 문제는 없으니까 자,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저는 넘어갑니다. 제8장 미장 및 타일 공사로 넘어가요. 자, 미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쁘게 장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른다는 얘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먼저 미장. 대표적인 미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흔히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른 걸 미장이라고 하죠. 그만 아니라 여러분 진흙 발라도 미장이 되는 거예요. 석고 갖다 발라도 미장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미장에는 기본적인 재료들이 있어요. 재료가 있어요. 재료가 있는데 두 가지 재료 봅니다. 하나는 수경성 재료와 또 하나는 기경성 재료. 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수경이라는 건 물과 만나서 굳어버리는 성질을 가진 재료. 자, 물만 만나면 무조건 경화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이 뜻이에요. 그러면 너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즉 기체와 만나서 무조건 굳어버리는 성질을 가진 재료. 이게 바로 기경성의 재료입니다. 자, 그러면 수경성은 어떤 재료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모든 시멘트는 다 수경성이에요. 다음에 석고, 자, 모르타르, 또 하나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수경성입니다. 다음에 기경성은 대표적인 게 석회, 그다음에 진흙, 자,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라는 게 있어요.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또 하나 대부분의 모든 시멘트는 수경성이지만 이 마그네시아 시멘트라는 게 있어요. 이 마그네시아 시멘트만은 기경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확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수경성의 특징과 기경성의 특징이죠.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에 미장용 철물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지만, 자, 여기서 여러분 세 번째 와이어메시 좀 보자고요. 자, 우리 교재 페이지 233페이지 보면 와이어메시 있죠. 와이어메시. 그런데 이 와이어메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은 표현이 용접철망 또는 용접 강철망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그러면 이 와이어메시가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왜 여름철에 우리가 야외 갈 때 삼겹살 구워 먹으려고 이렇게 석쇠를 가지고 갔죠. 석쇠. 고기 불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자, 크기가 보통 한 1m 곱하기 1m로 됐는데 이 코가 그것처럼 여러분 작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는 작은 것도 있지만, 자, 기본적으로 좀 크죠.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용접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와이어메시가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돼요. 그러면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그걸 제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요, 조적공사에서 사용돼요. 이 조적공사에서 여러분 철근으로 블록을 보강하는 데서 보강블록조 있죠? 보강블록조에서 얘는 수평 가로철근 대용으로 사용돼요. 자, 두 번째 철근 콘크리트 공사예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이 철근이
전단력을 보강하는 용도로 사용돼요. 그래서 전단 보강으로 사용됩니다. 세 번째, 방수공사에서 나와요. 자, 방수공사에서는 여러분 방수층을 보호하는 보호 누름이 있어요. 보호 누름. 자, 이 보호 누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보호 콘크리트라든지 아니면 모르타를 많이 탓을 하죠. 자, 결론은 얘들은 균열이 생기니까 요 균열을, 즉 모르타르나 콘크리트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중간 또는 모르타르 중간에 집어넣고, 자, 탓을 하는 거죠. 집어넣고. 그래서 균열을 방지합니다. 자, 네 번째, 미장공사에서 나와요. 자, 미장공사에서는 주 용도가 뭐냐면, 자, 벽체가 아니라 바닥 미장 있죠. 바닥 미장 에다가 하기 위해서 얘를 집어넣고 쓰는데, 얘도 다른 게 아니라 균열 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아셨죠? 네. 그 목적에 쓰는 게 YMC예요. 그래서 YMC 정리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나머지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 우리 시멘트 모르타르가 나오는데, 자, 시멘트 모르타르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합시다. 결론, 우리 미장에 관련된 얘기를 이 시멘트 모르타르로 다 정리 좀 해드릴게요. 페이지 234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미장에 관련된 얘기 지금 우리 하는데, 첫 번째, 발음 순서가 있어요. 발음 순서. 첫 번째 하는 게 여러분 초벌. 가장 먼저 하는 게 초벌, 재벌, 다음에 정벌. 요 순서로 작업을 진행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초벌하고 난 다음에 이 다음에 하는 작업이 하나가 있어요. 고름질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고름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미장을 다 하고 나서 혹시 반듯한 나무로 긁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 지금 모르타르를 내가 발랐는데 얼마나 두께가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 면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골라주는 일, 고름질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발음에 두께가 있어요. 발음 두께. 기본적으로 자, 여기 6mm, 여기도 6mm, 여기도 6mm 발라줘요. 그래서 여러분 표준은 몇 mm가 되냐면 18mm가 표준이에요. 그렇지만 보통적으로는 몇 mm 정도, 보통은 18에서 한 20mm 정도로 우리가 보통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맞는 거예요. 아셨죠? 세 번째, 또 하나 얘기가 모래에 관련된 얘기 좀 합시다. 모래. 여러분 모래가 하는 역할은 균열 방지 목적이에요. 그럼 초벌 모래는 굵을수록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굵을수록 좋아요. 그렇지만 여기는 가는 모래가 좋아요. 이렇게 굵은 모래를 쓰는 목적은요, 균열 방지 목적이죠. 자, 너 가는 모래 쓰는 것은 표면이 매끄러워야 돼. 마감성 때문에 그래요. 자, 네 번째. 그러면 이 발음에 기간이 있어요. 발음 기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너 초벌을 해놓고 얼마 있다가 너 재벌이나 정벌을 할까라고 물어보면 꼭 이런 얘기 해주면 돼요. 자, 언제냐고 물어보면 초벌, 균열, 완전, 진행 후에 해. 또는요, 보통 1 내지 2주, 또는요, 10에서 15일, 경과 후에 해. 하면 여러분 다 맞는 얘기예요. 결론은 초벌에서 균열이 완전히 진행되면 재벌이나 정벌에서 균열이 안 간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여러분 미장 균열이 신경 쓸까요? 여러분 예쁘게 해놨는데 균열 가면 정말 보기 싫겠죠. 그래서 균열이 안 가는 게 좋은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자, 그러면 작업의 순서가 있는데, 작업 순서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작업을 해가 돼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너
천장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벽을 하고 그 다음에 바닥 순으로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위에 사례 맞죠? 자, 이때 여러분 천장은 되도록 얇게 발라주는 게 좋아요. 얇게 발라야 돼요. 자, 그래서 최소 얘는 15mm 정도로 발라주면 돼요. 자, 그런데 벽은 자, 얇게 여러 번 맞아요, 얘도. 근데 기본적으로 벽은 안쪽에 있는 내부 벽이 있고 그 다음에 외부 벽이 있을 거예요. 이 두께가 달라요. 자, 그래서 내부 벽은 기본이 여러분 18mm입니다. 기준이. 근데 내 외벽은 어떤 외기적인 조건에서 버텨야 되기 때문에 좀 두꺼워야 돼요. 최소 24mm 이상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바닥은 한 번에 두껍게 해야 돼요. 여러분 벽은 얇게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죠. 여러 번이 좋아요. 그런데요, 이 바닥은 한 번에 두껍게 깔아줘야 돼요. 왜? 어떤 충격에 깨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바닥은 최소 23mm 이상 두께로 깔아주게끔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6번째 갑니다. 6번째, 배합. 배합은 섞는 거죠. 그래서 초벌에서 쓰는 배합은 처음에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부배합이 좋아요. 그 다음에 정벌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이 좋아요. 여러분, 빈배합은 시멘트를 적게 들어가는 거죠. 시멘트 적게 들어가면 뭐가 좋아요? 균열 발생이 어때요? 작아진다고. 자, 부배합은 자, 균열이 많이 가는데 나중에 여러분 얘가 완전히 균열 진행된다면 이거 하면 되니까 아무 상관없다요. 근데 부배합을 쓰는 목적은요, 접착 성능이 좋아요. 그러면 초벌이 잘 붙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마지막에 자, 바른면은 거칠게. 자, 갑자기 7번 조금 이따 할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래요. 바탕면은 거칠게. 바른면은 평활하게. 자, 이게 생각이 안 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바탕면이라 하는 것은 미장을 해야 될 면이에요. 미장해야 할 면이요. 그럼 미장해야 될 면은 여러분 거칠어야 모르타르가 잘 붙는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른면이라고 하는 것은 미장을 해야 할 면이에요. 아니, 미장이 끝난 면이에요. 미장 끝난 면. 끝난 면은 여러분 칠판처럼 평편한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지금 우리 미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여러분 235페이지 보면 돌로마이트 플라스터가 나와요. 그렇지, 5번째. 이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여러분 기경성인데 그 특징이 수경성을 따라가요. 첫 번째, 얘는 기본적으로 초기 강도가 커요. 크고, 자, 균열이 많이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또 하나 아주 잘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세 번째, 지하실 등에 습기가 많은 지하실 등 습기 많은 곳 절대 안 되는 거죠. 사용을 금지합니다. 왜요?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여러분 지금 공기 이 안에 있는 물이 증발이 돼야 굳는 거예요. 자, 근데요, 여기가 물기가 묻어 있으면 이 안에 있는 습기가 증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굳어요. 그래서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 내용을 여러분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